자, 성폭력처벌법입니다. 이 성폭력처벌법은 최근에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판례를 좀 숙지를 좀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먼저 3조 1항인데요. 3조 1항이 최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받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형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7년 이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형량이 좀 높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관련 법률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나머지 조항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많이 본 지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좀 판례 갑니다. 자, 제6조가 뭐죠? 6조가 자 올라가면 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를 기술해 놓은 것인데 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간, 추행죄가 되려면 당연히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것인데 즉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해야지만 이 구속요건이 충족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면 밑에 장애인 등록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등록을 하지 않았다든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했다든지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요 14조 관련된 판례들이 좀 뒤에 나올 텐데 요 1항과 2항 관련해서 이제 옛날 조문입니다. 옛날 CF 해놨죠? CF 개정 전, 이 개정 전 관련해서 뒤에 좀 판례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 때문에 이 해당되는 법조문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나중에 판결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예비무죄 조항인데 체크하시고 자, 3조부터 7조까지의 죄 같은 경우는 예비무죄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3조죠. 여기 4조고요. 그리고 여기 6조하고 7조를 가보면 여기 추행이 나와요. 추행. 그쵸? 장애인에 대한 추행,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조항들도 다 추행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예비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에서 일반 형법과 약간 차이가 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판례를 갑니다. 자,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최근 다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인데요.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이 뭔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로 열고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그 다음 사회 건전한 성풍속의 확립, 자 이것이 보호법이다.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판례입니다.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이 죄의 기수, 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인데요. 이 죄의 기수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 왜냐하면 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보호법익입니다. 그렇죠? 우리 형법 시간에서 배운 거랑 똑같죠. 보호법익이라서 이것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번제의 기수다. 자, 그 밑에 보면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올라가면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죠. 자, 14조 2항이죠. 14조 2항이 뭔지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잖아요. 14조 2항 가보면 공공연한 전시란 말 나오는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명예훼손죄를 배우는데 명예훼손죄도 공연성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하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뭐라 하냐면 불특정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상태에 두면 본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 이 부분에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잖아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되는데 이 성범죄는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침해범입니다. 침해범이라서 기수 시기가 좀 약간 늦어요. 한 템포 늦는데 이것은 추상적 위헌범과 같은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가 된 거예요. 먼저 개인적인 사견은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례가 이렇게 봤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작년도 경찰 2차 문제인데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전 여기 중간 부분부터 읽어봅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유관,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했네요. 그러면 착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것이 이제 기출됐습니다. 경찰 2차 시험 문제. 자, 나머지 부분. 그러면 언제 착수일까? 언제 착수일까? 판례는 자, 치마 밑으로 들이밀었다. 그 다음 공간 사이로 집어넣었다. 자, 이랬을 때에 착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언제 착수인지 아닌지 분리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되는 것은 이렇게 칠하면 돼요. 자, 다음 봅니다. 이 판례는 많이 나왔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기수인데요. 자, 기수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서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서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밑에 보면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저장 버튼을 눌러야지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촬영이 되면 기수가 됩니다. 저는 이 판례를 처음 이해 잘 못했는데요. 이해하게 됐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제가 이 동영상 촬영할 때에 이 촬영을 하다가 어떤 실수로 이 종료 버튼을 안 눌렀어요. 종료 버튼을 안 누르고 컴퓨터가 꺼졌는데 XX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장되어 있는 거야. 요즘 기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료 버튼을 꼭 눌러야지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스탑됐다 할지라도 어딘가에 저장됐어요.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촬영하게 되면 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색깔 칠하시고 미수다고 하면 틀려요. 이렇게 적으시고 X 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반포 얘기 나왔네요. 반포란 말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반포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죠. 제공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제공이란 말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한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포와 제공이란 말은 좀 다르죠. 자,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제공입니다. 즉, 반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이 반포이고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한 한 명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제공이다.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
사람이 치면 이것은 제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세요. 이 2번을 읽어보고 이 2번 사실관계가 반포인지 제공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유인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그쵸? 이 피해자가 이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래서 화가 나서 공소유인에게, 그 남자죠. 그 딴 남자에게 자,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리고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그자에게, 그쵸? 요 그자, 특정된 한 사람이죠. 그자에게 이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냈죠. 보내면서 나와 이 여자는 이런 상이니까 너 더 이상 이 여자랑 만나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제공이겠습니까? 반포겠습니까? 특정된 한 사람에게만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공이다는 거예요. 반포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판례. 자,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했다. 그리고 그 사진 중에 한 장을 그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것이 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으로 볼 수 있느냐 얘긴데, 올라가 볼게요.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특정된 한 사람, 소수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제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공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왜? 특정된 한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제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자 그 외의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외의자에게 주는 게 제공이지 피해자 본인에게 주는 것은 제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피해자 본인에게 주는 것은 제공이 아니다. 즉, 특정된 한 사람, 소수 사람에게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에게 준 것은 제공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실관계인지 아세요? 남녀 연인 관계입니다. 남녀 연인 관계인데 성관계를 갖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그래요. 야, 너와 나와의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랑 나랑 성관계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 안 될까? 라고 하니까 여자가 당연히 싫다 그러죠. 당연히 싫다고 하는데 남성이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점을 잡은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여성이 뭐 딴 남자 사귀거나 뭐 헤어지자 그러거나 그럴 때에 이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협박질할 걸 아니겠습니까? 협박이나 공갈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은 이것을 갖고 이제 고소했던 사건인 거예요. 이거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구하라 아세요? 구하라. 그 가수 있죠, 가수.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 구하라에게 이 동영상을 전송했죠? 이것이 처벌될 수 있을까? 이 구하라 사건하고 비슷한데, 당시의 그 법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문헌에 맞지 않아요. 문헌에 맞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걸 처벌하려면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법으로는 제공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 자, 처벌되는 판례 봅니다. 자, 피해자 방에 침입하였다. 주거 침입이네요. 식칼 들고 들어와서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구조 1항의 죄가 됩니다. 가서 조문 찾아보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법률이었어요. 다른 법률이었는데 이 법률이 이제 바뀌어서 성폭력 처벌법으로 법문원 자체가 바뀌어서 지금 3조 1항일 거예요. 3조 1항. 그래서 그 옛날 법, 개정 전의 그 옛날 법에 따랐을 때는 구조 1항의 죄가 되는데 그 구조 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서 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자체가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자, 2번 판례.
자, 여기를 보면 공모했죠. 두 놈이 공모를 했고, 한 놈은 간음행위를 했고, 그쵸? 한 놈은 망을 보고, 한 놈은 간음행위를 하고, 라고 했을 때, 두 놈 다 합동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3번도 출제가 좀 됐죠. 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 두 명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서, 한 놈은, 요 한 놈입니다. 요 한 놈이, 아닙니다. 한 놈이 한 피해자에게, 하나의 피해자에 대한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깨어진 병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 휴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범행 역시, 그 범행은 뭐죠? 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가 된다. 특수. 그러니까 휴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와 이 피해자가 지금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지금 강제추행이다 보니까 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로 본다는 것도 봐두시고. 자, 4번에 사실혼 관계에도 당연히 친족이 됩니다. 그래서 7조 5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죠. 그것도 옛날 법, 지금은 성폭력 처벌법 조문 좀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었지만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보면 피고인, 자, 외할아버지인데 의붓손녀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것처럼 속이거나 육체적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이거나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신체를 만집니다. 만졌을 때 위계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6번 판례.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밀었다. 엉덩이 부분 터치했다는 거죠. 추행으로 봤습니다. 허벅다리 부분도 촬영하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됩니다. 맨다리 부분이네요. 맨다리 부분을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됩니다. 자, 이 9번도 봐두세요. 레깅스 바지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찍었습니다. 이것도 촬영입니다. 자, 레깅스 바지 입은 것이 상당히 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이 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 입은 여성의 촬영을 했는데 이제 신고당했죠. 그랬을 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링크 나왔네요. 링크를 통해서 카톡, 메신지를 이용하여 전송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도달하게 한다는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직접 작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뭐였습니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링크, 즉 카톡을 보낸 거예요. 카톡을 통해서 지금 나체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나체 사진을 이 유부녀한테 보냈는데 유부녀가 바로 보지 않고 남편이 그걸 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 즉 도달하게 한다는 구속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줄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1번, 2번, 3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 처벌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행위 당시에는 이 법이 촘촘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었는데 관련된 판례가 나와서 지금은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행법에 따랐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랐을 때. 근데 이 당시 1번, 2번, 3번에 해당될 때는 이 법이 없었어. 그래서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현행법에 따라오게 되면 이것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승낙을 받아서
성행위 장면을 촬영했죠. 그래서 반포했던 사건인데 이것이 성폭력 처벌법에 따랐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의 얘기입니다. 그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승낙받았잖아요. 승낙받아서 찍은 것이라서 그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승낙받아서 뿌리는 것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다? 행위 당시의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판결로 지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요 CF가 아니고 CF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고 관련된 당시의 판례를 봅니다. 지금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판례. 자, 이건 죄형법정주의 시간에도 나오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 채팅을 했습니다. 카메라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찍었다는 거죠.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 성폭력 처벌법 법조문을 가보게 되면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 대상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어야 돼. 이 신체 자체를 카메라를 들고 직접 찍어야 돼. 직접. 그랬을 때에만 이 죄가 되는 것이다. 즉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등등 그런 데에서 직접 찍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지를 찍는 것은 즉 요 화상 채팅처럼 화상 채팅에서 여성이 벗고 있는 그 모습을 찍는 것은 신체 그 자체를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미지만 찍어도 죄가 됩니다. 뿌리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법 상태 하에서의 판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것도 유사하죠. 여기도 보면 신체 그 자체를 찍었을 때에 죄가 되는 것이지 이미지를 찍은 것은 그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찍었죠. 영상을 찍은 것은 그 당시로서는 촬영물이 아니다. 지금은 되지만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됐습니다. 색깔 한번 마지막으로 칠할게요. 여기 이미지 찍은 것, 승낙받아 찍은 것, 이미지 찍은 것은 그 당시 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